안녕하세요. 상산손해사정 대표 최원현입니다. 골반과 널쩍다리뼈를 연결해주는 고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둥근 모양의 널쩍다리뼈의 머리 부분인 대퇴골두와 여기를 감싸는 골반구인 비구로 이루어져 있어 골반에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거나 뛰는 등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관절 범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외상,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여러 요인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고려되게 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피부를 10-12cm가량 절개에 손상된 고관절을 절개한 뒤 인공관절을 심는 방식으로 1960년대부터 보편화된 치료 방식입니다. 통증을 경감하면서 저하되었던 관절 운동을 촉진해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후유장애란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로써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치료 후라도 후유증이 남아있고 병원에서 해당 장애를 인정한다면 개인보험에 든 특약을 통해 후유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후유장애는 보통 4가지의 단계로 구분되며 지급률은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로 구분됩니다. 다만 장애 발병 원인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보험금액은 달라지며 가장 중요한 점은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후유장애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보험사와 분쟁이 시작됩니다. 보험사와 부딪히는 보상 분쟁 케이스. 보험계약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이 후유장애는 보험사에서 먼저 알아서 챙겨주는 보상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상의 규모 자체가 일반 수술비나 치료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의 조그마한 틈이라도 발견하면 보상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에 약관에서 인정하는 후유증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인공관절을 넣은 수술을 이미 진행했다면 이 자체로 운동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보통 한 다리의 3대 부위 중 일부의 기능을 잃었을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지급률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액 및 면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과거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상해가 아닌 질병의 이유를 들어 외상기여도를 현격히 낮추려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제조사에 들어가 대퇴골에 대한 골밀도의 정도나 과거 복용한 약, 과거 진료 기록 등 모든 부분에 거쳐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술 후 동일 부위 사고로 인한 재수술, 과거 인공관절 수술을 했지만 이후 동일한 부위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재수술을 했다면 이 역시 약관상의 기왕장애 공제조항에 의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외에도 여러 이유들로 보상금 감액 및 면책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 나름대로 약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고 내용에 대한 관련성 검토 등이 들어갑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관련 전문적인 지식 부재로 인해 논리적인 반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의 편에서 객관적 자료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손해사정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손해사정 성공 사례. 의뢰인 A님은 지난 7월 3일 고추밭에서 일하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및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 치료 및 이후 보존적인 치료가 수행되었지만 고관절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었는데요. 이후 보험사에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장애 판정에 유무를 들어 심사를 하지 않고 의료비와 수술비 등만 지급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본 상산손해사정의 후유장애 보상금 문의를 통한 업무를 위임 총 3천만 원에 달하는 일반 상해 후유장애 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연령과 직업적 특성, 그리고 이전 갑상선 혹 제거술 등 다양한 요인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본 손해사정은 이러한 여러 쟁점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고관절 인공관절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약관상 규정하는 내용과 담보, 그리고 사고 경위 및 의료 기록, 수술 내역과 현재의 장애 상태에 이르는 전반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재 환자의 상태에 가장 알맞은 합당한 범위의 후유장애 보험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를 앞세워 보험계약자를 압박하는 보험사의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기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체로 얼마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혼자서 철저하게 고관절인 공관절 후유장애 자료를 준비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 손해사정은 보험계약 및 약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각종 법적 판례, 의학적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금 청구와 고관절인 공관절 후유장애, 보상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젠 상산손해사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 수고를 아낄 수 있습니다.